뼈의 이런 특징은 고층 건물과 큰 다리 등 주변의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뼈를 살피는 해부학은 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206개의 뼈는 저렇게 앞과 뒤로 봤을 때 우리의 몸을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관련한 뼈에 대한 거를 한번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척추뼈에서부터 해서 각각의 구조물들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테이블에 한번 나열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뼈는 모두 206개. 뼈의 생김새와 구조를 보면 그 뼈가 담당하는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갈비뼈라는 구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갈비뼈는 참 이렇게 많아. 그지?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 몸은 가슴 우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 가슴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고 있지. 뭔가 모양 나오는 거. 몸속에는 총 12쌍의 갈비뼈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좀 이쪽 같아. 갈비뼈는 흉추와 연골로 연결돼 있어서 외부의 충격을 완화합니다.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제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걸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렛대 아니면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뼈가 해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생리적인 기능인데 뼈는 주로 무기질 성분으로서 이제 인하고 칼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칼슘과 인의 대사에 있어서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뼈는 칼슘을 저장해 두었다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양이 부족해지면 혈관으로 칼슘을 내보냅니다. 우리 몸 안의 뼈는 1차적으로 몸통뼈대가 만들어진 후에 팔과 다리뼈가 2차로 형성됩니다. 팔뼈와 다리뼈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붙는 자리를 제공을 해야 돼. 이 뼈는 거친 선이라는 이 구조에 우리 사람의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머슬이 붙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얘 뭔가? 이렇게 해도 뭔가 좀 얘가 목뼈도 있죠, 진짜. 조그만 건가가 목뼈도. 어디가 쓸까? 자, 그리고 요 뼈는 왜 여기다 놔둔 거죠? 무릎이에요? 이거는 무릎뼈라고 하는 뼈예요. 자, 여러분, 무릎뼈는 다른 말로 종자뼈라고 해요. 종자뼈. 자, 왜 종자뼈라고 할까? 생김새가 꼭 씨앗 모양 같지 않나요? 손뼈와 무릎뼈, 발뼈 등은 가장 나중에 생깁니다. 걸음마를 시작하거나 물건을 잡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뼈가 생겨나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복잡하지만 신비롭습니다. 역할에 따라 생성되는 시기와 모양이 다르죠. 우리 몸속의 다양한 뼈 중 이유 없이 존재하는 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뼈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암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암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뼈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뼈가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뼈를 톱으로 절제하게 되면 많은 피가 흐릅니다. 이와 같이 뼈는 골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골수는 피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이 맞지요. 뼈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암세포가 있는 뼈를 제거하고 이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뼈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종양과 정상뼈를 포함하여 광범위 절제 수술한 뼈를 65도씨 30분간 중탕물에 가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양세포하고 정상뼈 세포가 모두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아나고 뼈가 약해지고 죽은 뼈니까 결국은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이식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오랜 재활 기간을 거쳐 완치되기까지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지켜봐야 합니다. 뼈 이식이 불가능한 부위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걷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 종양 자체가 생존율이 10명 중에 6, 7명 살고 3, 4명은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절망적인 소리만 듣거든요. 뼈를 이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평생 뼈가 받아야 하는 다양한 압력과 힘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긴 뼈, 이건 대퇴골 긴 뼈를 할 때는 이게 전단력이나 로테이션, 이렇게 이 토션의 힘에 대해서 강도를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뼈는 다른 조직처럼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단단한 뼈를 가로로 잘라 단면을 보면 뼈대를 이루는 치밀뼈 안에 그물 형태의 해면뼈가 있습니다. 해면뼈 안에는 피를 만드는 부드러운 골수가 있고 골수 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뼈세포가 존재합니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들고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뼈에 문제가 생기면 부근의 뼈세포들은 저절로 죽습니다. 그러면 파골세포가 들어와 죽은 뼈의 세포를 흡수합니다. 세포가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조골세포인 것이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는 평생 이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그 어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그대로 한 형태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 것이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골세포는 뼈를 일부 흡수를 시킬 것이고 조골과 파골, 즉 뼈의 생성과 흡수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뼈를 해부학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재건하기 위해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뼈처럼 무게를 가볍게 하고 해면뼈의 특징인 복잡한 망사 구조도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망사형의 뼈는 주변의 조직이나 골세포가 이동하기 쉬워서 자연 재생이 가능합니다. 망사형 구조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그런 거. 또 한 가지가 해부학적으로 주변의 연부 조직이나 골 조직이 파먹고 들어가기가 자라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주변의 뼈와 연부 조직이 쉽게 자라 들어올 수 있도록 표면 처리를 이렇게 망사형으로 하였습니다. 이 망사형으로 뼈 세포가 길어 나와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돼야만 이 파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이 망사형인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면 그동안 이식이 어려웠던 부위도 수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식 부위의 뼈가 비교적 잘 성장해 재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매 순간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듯이 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죠.
엄마 뱃속에서 뼈가 생겨날 무렵 태아의 몸에는 800여 개의 부드러운 뼈가 존재합니다. 이 뼈들은 점차 딱딱해지고 서로 합쳐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올 무렵 450여 개로 줄어들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뼈들은 성장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합쳐집니다. 넓적다리 뼈는 10대 중반, 척추나 팔뼈는 20대에 완성됩니다. 머리뼈 역시 22개의 작은 뼈로 시작되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면 완성됩니다. 성인의 몸을 이루는 206개의 뼈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복잡하고 긴 여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부터 동작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뼈와 함께 성장하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는 이유도 뼈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키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성장판에 대해 관심도 많습니다.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면 서유리가 첫 번째 들어갈 거고 교우가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무서운 거 해요? 오늘 무서운 건 안 하고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키 얼마나 클지 확인할 거예요. 돌아주세요. 키는 다리뼈와 척추가 길어지면서 크는 것입니다. 2살이 지나면 머리뼈가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척추와 다리뼈가 키를 결정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도 일찍부터 자신의 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서유리는 키가 몇 cm 되는지 알고 있어요? 99요. 자, 어떻게 하면 키가 클 것 같아요? 고기나 밥 잘 먹으면요. 많이 크게. 바보강 황화같이. 167, 8cm 정도 크고 싶어요. 김고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많이 클수록 좋은데 그래도 180은 넘고 싶습니다. 키가 얼마나 더 클지는 태어난 나이보다 뼈 나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날에 태어났더라도 생활 환경이나 성격, 습관에 따라서 뼈 나이가 달라집니다. 뼈 나이는 손목을 X선으로 촬영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쪽의 손으로 측정합니다. 여자아이의 키 성장은 대개 남자아이보다 빠릅니다. 내가 지금 만 4년 6개월이에요. 근데 만 5세라는 것은 약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상도 자기 나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많이 빠르면 그건 더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빠른 정도예요.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키가 일찍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밥을 조금만 더 먹어야 돼. 왜냐면 남자아이들은 중학교를 거치며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또래보다 조금 작지만 뼈 나이가 조금 느려서 늦자를.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어리면 어린 만큼 더 자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있는 다양한 뼈들은 자라면서 모양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뼈 나이는 이 뼈들의 모양과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성장판이 있죠. 거의 긴 뼈의 끝부분에는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대퇴골에서도 이 부위, 이쪽 무릎에서도 경골, 비골, 아래쪽 발목 모든 부위에 있어요. 팔에도 또 팔꿈치 부위에도 이렇게 있고 손목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그 손가락 긴 뼈의 마디마디 부위에 다 성장판이 있게 돼요. 키와 관련된 성장판은 다리뼈에 있습니다. 성장에 관여하는 뼈의 경우 뼈의 몸통과 양끝의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에 성장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장판에 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멈추는 것이죠. 성장은 이렇게 살아있는 뼈세포의 생성과 파괴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집니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손을 보면 작은 뼈들이 많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키가 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급성장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성장판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나이에는 우리의 또 뼈 나이 성장판을 팔꿈치 부위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도 149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자라는 것을 감안해도 지금 9cm가 작은 거긴 해요. 성장판이 다치는 시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똑바르게 쫙 펴야 돼.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성장판이 다칩니다. 뛰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의 사춘기가 2년 정도 늦기 때문입니다. 긴 뼈가 자랄 수 있는 부위 요런데 검은 선들. 여기도 선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나이에도 좀 많이 자라는 애들은 이렇게 성장판에 검은 선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연골이 뼈로 바뀌며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성장판이 다쳤다,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뼈가 하나로 붙어서 뼈와 뼈 사이의 검은 선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뼈의 성장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장판은 한 번 다치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수면이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속도는 4.5까지 올려볼게요. 4.5. 경사는 8까지 올려볼게요. 8. 네. 무리한 운동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걷는 것이 성장에 좋습니다. 무릎 올려서 스프린터 자세를 취하고 자, 내린 팔은 뒤로 팔다리의 관절을 펴주는 스트레칭과 체조는 성장판 가까이에 있는 관절과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키가 크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아이들의 그런 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들이 가장 좋고 줄넘기나 빨리 걷는 거, 점핑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안의 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있죠.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런 과정을 뼈의 재모형화라고 합니다. 뼈는 묵묵히 일합니다. 뼈가 재모형화 과정을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의 삶도 멈출지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4개월 단위로 재모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 범위는 이제 1년에 한 전신에 대해서 한 10% 범위가 새로운 뼈가 대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술적으로 보면은 10년 정도가 되면 새 뼈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어가는 동안 우리 몸은 몇 차례 새로운 뼈로 대체됩니다. 인간의 인생을 뼈로 설명한다면 뼈 안에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생겨나 뼈들이 성장하다가 파골세포의 활동이 강해져 점차 재생성이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매 초마다 심장이 뛰어야 살아갈 수 있듯 뼈 안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뼈는 없어지고 대신 새로운 뼈가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죠. 뼈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뼈. 엄마 뱃속부터 한평생을 함께하며 인간의 삶이 멈춘 후에도 온몸의 기관과 살이 썩어 사라지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습니다. So from your bones, we can tell you where your mother was living when she was pregnant with you. We can tell you what you were eating and where you were living as a child. From the rest of your bones, we can tell what you've been doing for the last 15 years. And from your hair and your nails, we can tell what you've been doing for the last year. It's all written down inside your body. 복잡하고 긴 여정을 멈춘 뼈는 조용히 그 안에 남겨진 기록을 간직합니다. 몇 주, 몇 개월, 몇 년, 어쩌면 수백 년 후의 뼈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놓을지도 모릅니다. That we're not a purebred species. We're really just sort of a mongrel species, made up of lots of different species that have existed in the past, lots of different experiments, and here we exist today. 한 사람의 인생부터 인류의 역사까지 뼈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We share some of our DNA with this other ancient group of people. Whenever we meet each other, even if there are struggles, we still can fall in love, we still have relationships that are friendly, we still have that potential. For humans, this is all cultural, and we recognize things that are similar in people even when we see that they're different. 뼈는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뼈는 인간 그 자체입니다.